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임선영 강사님의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지원인데요.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요,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지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매출이죠. 흑자를 내는 건데요. 저도 여러 번 창업을 해봤지만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세무, 회계,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고 했다가는 번 돈 다 날릴 수 있고요. 또 지원, 여러 가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알면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창업자라고 하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부터는 법과 친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까다롭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왕 사업 시작하신 거 법에 대해서 빨리 친해져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세무에 관한 또 거기에 딸린 법에 대해서 우리 창업자들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는 내용만 발췌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나한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혹은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다 해주고요, 원천징수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자가 되면요, 우리 회사 사업에 하면서 필요한 모든 세금을 내가 직접 내야 됩니다. 물론 회사가 커지면 각 부서마다 직원을 뽑을 거고 각각 직원들이 담당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 창업자가 어느 단계까지는 혼자서 해야 되고, 또 직원을 여러분들이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누수를 또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만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셨던 그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최종의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빵을 파는데 440원이라면 거기서 40원은 바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데요. 자, 과거에는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그때 부가가치세 물건 살 때마다 냈으면 끝나요. 뭐 환급이고 어쩌고 걱정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창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세금 절감을 해서 나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음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즉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머니가 같다고 했죠. 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은요, 법인으로 만들어진 사업자, 법인사업자는요, 소득세를 내긴 하는데 이를 법인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세라 하면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법,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법 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득세 그러면 개인소득세를 말하고요, 법인세 그러면 법인소득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소득세라는 광의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소득세 내라는 대로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업자가 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저도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면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없죠. 있기도 힘들죠. 하지만 사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무엇을 취득도 많이 하고 재산도 여러분이 형성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사업가도 우리 업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세금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규 직원의 사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네, 직원일 때는 그냥 받으면 끝이에요. 뭐 얼마를 주던 따지지 않으면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얼마를 직원한테 떼고 줘야 하는지 처음에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파트타이머라고도 하고 아르바이트라고도 하고 줄여서 우리가 알바라고도 부르죠. 자, 이 일용직은요, 출퇴근이 유동적이고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 업무할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직권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기도 하니까 그때는 정규 직원과 같이 4대 보험 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즉 유동적이고 또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8일 이상 근무하면 안 되고요. 60시간 이상 업무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해당 사항으로 합니다. 세법상 일용직은요. 3개월 미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고용노동법상 일용직은요.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 달을 말하죠. 우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정규 직원과 같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프리랜서가 있어요. 그때 강사를 초빙하거나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또 프리랜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세금 3.3%, 소득세는 3%, 지방세는 0.3%를 제하고 여러분들이 임금을 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3.3% 떼고 지급 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납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회사에서의 차원으로 원천세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간이 과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 정합니까? 네,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분들이 발급할 때 정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법인 사업자는요,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나 면세사업자인가? 그건 업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15에서 40%, 즉 0.15나 곱하기 0.4의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문제는 나중에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관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는 우리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과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였는데요. 작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대상을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올려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부가세를 줄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시도가 된 것인데 하지만 절차상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기존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네,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이 발행합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요, 공급가의 10%가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간이 과세자는요, 공급가라고 하지 않아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즉 일반 과세자가 징수하는 일반 과세자가 제시하는 소비자가를 공급대가라고 하고요.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즉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정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세액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과세자와 똑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가 납부할 때는 거기에 있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간이 과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4,000원이에요. 6,000원이 붕 뜨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 붕 뜨는 6,000원을 간이 과세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셈이 꼴이 되는데요. 사실은 간이 과세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0,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의 차이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도로 시도되고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것도 딱 받은 만큼 또 환급받을 수 있게, 또 환급받은 만큼 또 정부가 전혀 손해나지 않는 방법으로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려우세요?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거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요,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 즉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납부세액이 적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10%에 해당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연 2회 신고하고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1년에 4회 동안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소득세는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가 하는 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누진세로 적용이 됩니다. 사업 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월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매년 2월에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세요. 2월에 연말 정산하셔야 되고요. 사업자는요, 5월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2번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월급제로 설정을 딱 해주셨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2월에 연말 정산하시면 되는데, 직원들 주는 월급도 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돈 다 내 돈, 내 수입 하셨으면 종합소득세로 5월에 또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소득세인 법인세를 내는데요. 소득이 2억 원, 사실은 이 소득이 2억 원이라 하면 다 과세 표준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그 이상일 때는 20에서 25%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누진세 적용률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 강좌에서의 기억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시고요. 대표의 급여, 상여, 배당 등 정해진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시고, 등기 임원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이후에 그 나머지에 대한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창업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을 주로 말합니다.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75% 경감해 줍니다. 또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또한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확인받게 되면 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또 벤처기업 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부사항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해 안 되신 분들 거기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선영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지금 창업 예정자 또 창업 초기자라고 하시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잉클은 우리 40, 50대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잉클에 가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없다면 댓글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그 고민을 해결할 강사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